제가 태국에서 들은 아주 무서운 괴담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학생들 중에 곧 수련회나 캠프에 갈 계획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제보자가 어떤 캠프에서 직접 겪었던 끔찍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캠프의 이름이나 위치 등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속 캠프의 특징이나 여러 정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게 될 캠프가 이곳과 같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 그곳이 제가 말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캠프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가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보자는 아리아라는 가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씨는 2박 3일 동안 캠프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녀는 고등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외국어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캠프는 한 보이스카우트 수련원에서 2박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수련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캠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버스나 큰 차는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특정 지점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줄지어 걸어 올라갔습니다. 캠프장 입구에 다다르자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환영합니다 라는 글자보다 더 선명하게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캠프장 입구 주변에 둘러쳐진 성스러운 실과 부적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캠프장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캠프장 앞 활동 광장에 모여 학교에서 미리 정해온 조대로 줄을 섰습니다. 그 후 캠프 교관은 학생들에게 각자 배정된 숙소에 짐을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사와 핌과 함께 3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숙소는 2층짜리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있었고 통로 양옆으로는 시멘트로 만든 단상이 있어 그 위에 침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짐 정리를 마친 후 다시 활동 광장에 모여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활동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하루 동안의 활동이 모두 끝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교관은 학생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 활동을 위해 다시 모이기 전까지 각자 개인 정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니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각자 샤워를 하러 흩어졌습니다. 샤워장은 남녀가 분리된 공용 샤워장이었는데 여자 샤워장은 그녀의 숙소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조 학생들보다 더 오래 걸어야 했습니다. 여자 샤워장 너머에는 언덕이 있었고 드문드문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으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었습니다. 샤워를 모두 마친 후 그녀와 두 친구 사와 핌은 함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언덕 위 나무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의 형체를 언뜻 보았습니다. 샤워장 뒤편에 있는 바로 그 언덕이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매우 놀랐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정말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어 나오는 도중 친구 핌이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두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저기 나무 위에 있는 검은 그림자 봤어? 사실 그녀는 핌이 소리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지만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핌, 너 거짓말하는 거지? 뭘 봤는데? 그녀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걷던 사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핌,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우리 놀리는 거지.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세 사람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에도 핌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 거짓말 아니야. 정말 봤다니까. 왜 너희 둘은 못 봤어? 그녀는 핌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니라니까. 핌, 헛소리 하지 마. 어서 옷이나 갈아입자. 그때 숙소에 도착해서 옷을 모두 갈아입고 저녁 활동을 위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활동 광장에 모이기 전까지 그녀는 방금 본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직 이 캠프에 이틀이나 더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활동 내내 그녀는 핌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핌은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주위를 둘러보고 숲속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핌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한 번은 핌이 오랫동안 숲속을 쳐다보고 있기에 그녀도 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핌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가자 그녀는 한 여자의 형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아까 저녁에 샤워장 근처 나무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눈앞의 활동에 집중하고 즐거운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여자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목이 꺾이거나 온몸에 피를 흘리는 끔찍한 모습은 아니었고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여자가 자신의 친구 핌을 마치 원수처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핌의 행동이 변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샤워장 앞에서부터 그 여자를 본 것일까?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됐지만 그 걱정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고 핌에게 괜찮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활동이 끝나고 모두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활동으로 지쳐 있었던 그녀는 방에 도착하자마자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었지만 그날 밤은 힘든 여정과 여러 활동 그리고 잊고 싶었던 이상한 일들 즉 샤워장에서 본 의문의 여자 때문에 금방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득 발끝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실의 어둠뿐이었습니다. 눈이 서서히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녀는 보았습니다. 두 줄 건너편에 자고 있는 친구의 몸 위로 검은 형체의 한 여자가 몸을 구부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형체는 점점 더 친구에게로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용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서둘러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밤새도록 기도를 외웠습니다. 친구가 무사하기를, 저 검은 그림자에게 아무 일도 당하지 않기를 빌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잠들려 했었고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사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고 핌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핌, 솔직하게 말해줘. 너 정말 괜찮아. 먼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핌과 대화해본 결과 별다른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핌은 그저 어젯밤에 악몽도 꾸지 않고 아무 이상 없이 푹 잤다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불안해하거나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핌은 몸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핌은 이유 없이 어깨와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핌에게 아직 버틸만해? 먼저 집에 갈래? 라고 물었지만 핌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핌은 평소처럼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핌은 원래 얌전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겁도 많고 위험한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핌은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높은 탑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로프 하강 활동처럼 담력을 시험하는 위험한 활동에 유난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핌은 원래 그런 스릴 넘치는 활동을 즐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활동에 대해 핌은 유난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핌이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핌에게 핌, 하지마. 너 생리 중이잖아. 몸에 안 좋아. 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핌은 고집을 부리며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핌은 줄을 서서 탑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에 핌은 물에 빠졌고 보기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핌은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핌을 활동 장소에서 데리고 나와 숙소로 돌아가 바지를 갈아입게 해야 했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그녀는 핌에게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가 그렇게 물은 것은 눈앞의 친구가 마치 자신의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핌에게 말했습니다. 생리 중인 거 알면서 왜 그런 활동을 한 거야?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미있었어.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걱정돼. 핌이 되물을 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위협적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핌은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핌은 서서히 힘을 풀고 손을 놓아주며 그녀에게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제를 돌리고 핌에게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핌, 핌, 빨리 갈아입어. 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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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걸어. 핌, 저것 좀 집어줘. 핌, 이거. 핌, 핌.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는 핌이라는 친구의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정말 핌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핌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서둘러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핌과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후 내내 활동하는 동안 그녀는 핌을 계속 지켜보았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핌은 이전보다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핌은 천식을 앓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음식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종류의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심했습니다. 이 사실은 선생님과 모든 친구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캠프에서는 견과류가 들어간 메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핌은 자신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했습니다. 캠프 주방 아주머니에게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섰을 때 핌은 그 메뉴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핌은 줄을 서서 그냥 달라고 했고 음식을 받아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핌이 그 음식을 입에 넣으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손으로 친구의 숟가락을 쳐냈습니다. 그때 사도 이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핌, 너 견과류 알레르기 있잖아. 이건 위험해. 그때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르며 눈앞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친구는 예전에 그 친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핌은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고 계속해서 밥을 뜨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썼습니다. 평소에 핌이라면 절대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핌은 항상 친구들에게 상냥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준 선생님이라는 한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준 선생님은 그들의 조 담당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준 선생님께
피미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그 음식을 먹으려 하고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에 샤워장 뒤에서 보았던 여자와 핌이 나무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던 것, 그리고 핌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준 선생님은 핌을 불렀습니다. 핌이 다가오자 준 선생님은 핌에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가 정말 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이야?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며 확인하려 했지만 핌은 아무런 이상한 기색 없이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든 다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이름,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핌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견과류 알레르기를 극복한 지 오래되었고 그녀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준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핌을 보내주었지만 그녀와 다른 친구들에게 핌을 잘 지켜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 말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늦은 밤 활동까지 끝낸 후 모두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핌이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눕고 이불을 어떻게 덮는지, 양말은 신었는지, 잠옷은 무슨 색인지까지 핌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친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도 천천히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도 힘든 활동으로 피곤했지만 깊이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옆에서 가쁘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아주 빠르게 몰아쉬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옆을 보았습니다. 핌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손발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친구들이 모두 깨어나 핌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여자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듯한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로 계단 참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첫날 밤부터 보았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단참에 앉아 핌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친구와 바로 저 가까운 곳에 앉아있는 귀신을 동시에 본 것입니다. 그녀는 몇 분간 충격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숙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도 그녀를 따라 달려나왔습니다. 그녀가 사와 함께 달려가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핌 곁에 남아 상태를 살폈습니다. 두 채 떨어진 선생님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사는 잠시 멈춰서야 했습니다. 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그녀의 등 뒤로 숨어 옷 속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사는 낡고 더러운 분홍색 티셔츠와 긴 바지를 입은 여자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도 정말로 무언가가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로 한 여자가 그들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사가 비명을 지르고 잠시 사에게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보니 그 여자가 정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녀의 감정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무례하게 군 적이 없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가 말한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의 형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상관하지 마.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 형체는 서서히 미소를 짓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와 사는 서둘러 선생님 숙소로 달려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즉시 캠프 직원에게 무전으로 연락해 학생을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캠프 직원과 간호사가 도착했고
핌의 몸을 옆에 카트가 달린 오토바이에 싣고 차가 주차된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녀도 친구가 걱정되어 함께 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친구 핌의 몸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핌이 구급차에 실려 떠난 후 그녀는 다시 캠프장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고 학생들은 모두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 피곤하고 졸렸지만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았던 여자, 병원에 실려간 핌의 심각한 상태, 친구에 대한 걱정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때 선생님께 더 빨리 알렸더라면 핌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핌이 그렇게 심하게 숨을 헐떡였던 이유는 아마도 견과류가 섞인 그 저녁 식사를 먹었기 때문일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핌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매우 심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숨을 전혀 쉴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락말락하는 순간 발치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차가운 무언가가 뺨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뜨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곧 아침이 될 거야. 곧 아침이 될 거야. 참아, 참아.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누군가 뺨을 만지는 듯한 그 느낌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뺨에 전보다 더 오랫동안 닿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그녀의 뺨을 만지작거리다가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빙빙 돌리며 장난치는 동안 귓가에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들린 소리는 마치 흐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랐지만 눈을 떠서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친구가 장난치는 거라면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귀신이라는 걸 인정해야겠지. 그때 그녀는 몸을 돌려 옆으로 누워 베개로 귀를 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잠시 후 누군가 옆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킹이었는데 킹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날 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잖아. 잠 좀 자자. 왜들 이래?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쳤지만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친구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장난친다는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것은 귀신 장난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누웠지만 킹 하는 부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작아져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눕자마자 옆에 자고 있던 사가 깨어나는 듯한 기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 아까 시끄럽게 해서. 그녀가 말했지만 사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누워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누운 채로 사에게 물었습니다. 사, 무슨 일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손을 뻗어 사의 몸에 손을 댔지만 사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 무슨 일이야? 왜 앉아? 갑자기 사가 그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가 아니야. 그 순간 그녀는 사의 옆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가 손을 뻗어 그녀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를 세게 쥐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사, 놔. 그녀는 소리치며 사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사의 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사가 아니라고. 나는 사가 아니야. 그때 사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의 얼굴은 점차 창백한 한 여자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보여. 내가 내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숙이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기절하듯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몹시 몽롱했습니다. 어젯밤 친구가 변한 것을 본 후 무슨 일이 더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쑤시고 목은 아팠으며 그날 밤의 일은 희미하게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특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사에게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사는 그녀를 깨우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어젯밤 악몽 꿨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의 행동과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어젯밤에 본 그 사람은 정말 사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괜찮아? 라고 묻는 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어젯밤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 난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샤워를 하고 남은 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실려간 핌이 무사하며 방콕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에 활동을 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열도 약간 났지만 아직 활동은 할 수 있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져 코피까지 흘리게 되었고 결국 선생님이 와서 그녀를 캠프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보건실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곧 폐회식이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보건실에 데려다주고 나간 후 그녀는 간호사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 상황을 선생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이해하도록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참자, 이제 곧 이 캠프를 나갈 수 있어. 나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던 순간 보건실 문 앞에 서 있는 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실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캠프 폐회식이 끝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각자 짐을 챙긴 후 다시 모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준 선생님이 겪은 시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가 보건실 문 앞에서 그림자를 보고 잠이 든 후 그 이후의 기억은 끊겼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준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건실에 누워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준 선생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준 선생님은 그녀를 데리러 보건실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챙겨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녀를 찾아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보건실에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아이가 어디 갔는지 물으니 조금 전에 나갔어요. 상태가 좋아진 것 같던데 아마 숙소에 짐 챙기러 갔나 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 선생님은 그녀의 숙소로 가보았지만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인 사도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랐습니다. 사가 짐을 챙기러 돌아왔을 때 숙소 앞에는 그녀의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준 선생님은 서둘러 캠프 직원에게 알려 그녀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준 선생님은 친구 사인사에게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짐작하는 곳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는 처음 핌이 샤워장 언덕 위 나무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았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준 선생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준 선생님은 사에게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킹을 찾으러 샤워장 쪽으로 가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샤워장으로 달려가 핌이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가리켰던 곳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녀의 형체가 언덕 위에 서서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 선생님과 사는 서둘러 뒤쫓아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상관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준 선생님과 사를 적대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몸을 뿌리치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준 선생님과 사는 서둘러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준 선생님은 달려가면서 기도를 외웠고 사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킹, 돌아와. 우리 이제 집에 갈 거야. 선생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외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 들어.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해. 참아. 멈춰. 당장 멈춰. 선생님은 쉬지 않고 소리치며 기도를 외웠고 마침내 그녀의 기세는 서서히 꺾였습니다. 그 후 그녀의 몸은 서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 선생님이 달려와 그녀 옆에 앉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킹, 킹. 하지만 그때 그녀는 마치 미동도 없이 굳어버린 듯 숲속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 선생님과 사도 그쪽을 따라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고 코에서는 코피가 서서히 흘러나왔습니다. 준 선생님과 사는 그녀의 몸을 부축하며 킹, 킹, 정신 차려, 킹 하고 계속해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캠프 직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준비된 구급차로 옮겼고 그녀는 무사히 캠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녀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준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보건실 문 앞에서 그 그림자를 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정말 그랬을까? 왜 내가 혼자 숲속으로 그렇게 소리치며 달려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친한 친구인 사가 준 선생님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는 내내 준 선생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 보이스카우트 캠프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입니다. 왜 그녀가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겪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했던 것은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먼저 병원에 실려갔으니까요. 그녀 자신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태로 친구를 따라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보이스카우트 캠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그녀와 그녀의 친구가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나온 그 캠프가 어느 지역에 있는 곳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절대 댓글에 캠프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저 여러분이 그 캠프에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무서운 댓글이 있다면 언제나처럼 맨 위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함께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부류입니다. 곧 캠프에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부적이나 성스러운 실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생각되는 물건들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이상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말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귀신 만나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